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리셋 CSS를 먹이고 그 리셋 CSS가 먹힘에 따라서 요렇게 우리가 지도도 넣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초기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죠? 이제 비로소 여기에 맞는 걸맞는 CSS를 우리가 삽입을 해줌으로써 얘가 이제 자리를 배치를 잡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CSS를 하나 따로 만들죠. 자, 여기에서 우클릭을 해서 자, 우클릭이 아니죠. 컨트롤 N이죠. 자꾸 헷갈리네요. 자, 컨트롤 S 해서 여기 15장 해서 CSS 해서 여기에다가 리셋 CSS가 아니고 스타일이라고 줄게요. 그냥 간단하게 style.css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index.html을 열고요. 리셋은 지우고요. 자, 요거를 페이지 분할을 좀 하도록 하죠. 보기 해서 위아래로 분할을 만들어 놓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 주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들이 있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찾기 하려 그러면요. 여기서 컨트롤 F에서 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점 해서 컨테이너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치면 지금 왜 안 나오죠? 예, 잠깐만요. 점 해서 컨트롤 F 해서 점 컨테이너 하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다시 요걸 좀 닫아 보고요. 자, 컨테이너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죠? 아, 점으로 시작을 했군요. 제가 이게 이게 지금 HTML 파일인데 제가 왜 CSS 파일처럼 맞죠?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들을 섹션에도 있고 컨테이너에도 있고 그리고 맨 윗부분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맨 윗부분에 컨택트 말고요. WR라는 부분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애들을 우리가 영역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리셋 스타일 CSS에서 자, 여기서 점 컨테 지금 만드는 거는요. 우리 아시죠? 모바일 퍼스트라고 해서 모바일용 CSS를 지금 먼저 만드는 겁니다. 모바일용 CSS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CSS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미디어 쿼리를 여기는 두지 않을게요. PC하고 그리고 PC하고 우리가 태블릿은 나중에 따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점 하고요.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위드스 속성을 자, 반응형으로 만들고 같이 줄어들기 위해서 90%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뜻은 아시죠? 바디의 내용이 이제 바뀔 때 우리가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죠? 바디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브라우저의 너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맥스 위드스를 한번 최대 너비는 1132 정도 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마진을 중간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0과 오토를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만 적용을 시켜 놓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HTML, CSS에서 이것을 우리가 링크를 걸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복사해서 밑에 붙여주고요. 항상 디폴트 밑에 리셋 CSS 초기화 해주는 CSS 밑으로 이제 여기에 적어주셔야 요게 위에 게 먼저 먹고 그 다음 밑에 게 우리가 지정한 게 이렇게 작동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제 우리가 그 위드스의 거리만큼 이제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컨테이너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따로 나머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중간으로 왔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index.html에서 이러한 cfixed가 우리가 두 개로 클래스 선택자를 줬다, 그죠? 이렇게 두 개를 줬다라는 것은 각각 용도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준 겁니다. 알겠죠? 각각 용도가. 그래서 cfixed를 우리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한 개,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세 개, 그리고 네 개, 그리고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그죠? 여덟, 뭐 하여튼간에 좀 많네요. 아홉, 열, 아니요, 9개 정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cfixed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상선택자에서 이거 배우셨어요. 자, 봅니다. 점 해서 fixed 하고요. 그리고 콜론 두 개 기억나시죠? 그죠? after 하면 얘는 cfixed 뒤에 위치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하고 그리고 점 컨테이너 뒤에도 역시 같이 점점해서 after로 넣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디스플레이 자체를 우리가 블락 형태로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들어가는 내용. 자, 픽스드하고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유사 클래스가 유사 선택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여기 컨텐츠에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주고 없으면 지우면 되고요. 혹여나 위에서 우리가 플러트 속성을 줬다면 이거를 클리어해서 속성을 이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뭡니까, 이게 점점 애프터와 그리고 점점 비포, 점점 애프터는 뭐죠? 점점 애프터는 뭐예요? 그죠? 얘는 애프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포하고 애프터 요소에서 얘는 뒤에, 그러니까 cfixed라는 클래스 선택자의 뒤에, 컨테이너 뒤에, 애프터는 뒤에 컨텐츠 뒤에 요소에다가 컨텐츠를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것이고요. 기억하시죠? 그것이고 그리고 이 뭡니까, 요소를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하고 before까지 여기 같이 넣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두 개는 앞뒤의 컨텐츠를 추가하는 것이고, 이 요소를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용하면 특정 요소. 그래서 다시 말해서 특정 요소의 내용, 앞이나 그죠, 뒤에 지정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소의 앞뒤로 뭐 텍스트나 이미지나 등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소의 앞뒤로 우리가 텍스트나 이미지 등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원래는 우리가 CSS 2 버전까지는 이렇게 하나였어요. 콜론이 하나였는데 이제 3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콜론 두 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뭐 하나를 쓰든 두 개를 쓰든 이제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before하고 after를 쓰게 되면요, 얘는 분명히 이 컨텐츠라는 내용, 그죠? 이 컨텐츠 내용을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죠? 이와 같은 가상 선택자의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컨텐츠 속성이다 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블럭 요소에만,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럭이나 혹은 인라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서 인라인 블럭 그 앞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적어 드릴게요. 블럭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블럭이나 혹은 인라인 대시 블럭 형태에만 적용이 된다. 맞잖아요, 그죠? 블럭 형태만 적용이 돼야죠. 그래야 앞뒤로 뭐 어떤 걸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다고 해서 크게 내용이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달라진다든지 뭐 그런 내용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왜냐? 뭐 그냥 거기에다가 우리가 글자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블럭 형태로 잡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블럭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왜 쓰여지는지는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블라인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죠. 자, 여기에서 블라인드 한번 쳐볼게요. 블라인드. 그죠? 여기 많다, 그죠? cfixed 뒤에 이제 우리가 필드셋에도 블라인드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위에는 블라인드가 없죠. 블라인드 한 번 더 해보면 블라인드는 전부 그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밑에서 입력하는 부분에만 지금 블라인드가 다 들어가 있죠. 컨택트 어스 부분에 그거를 우리가 스타일을 좀 줘보도록 하죠. 그래서 점 해서 블라인드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포지션 자체를 얘는 어브졸루트로 주려고 해요. 그래 절대적으로 지정을 딱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브졸루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자체를 우리가 너비를 0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하이츠도 우리가 일단 0으로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라인 하이츠도 역시 0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 인덴트 들여쓰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기본 우리가 이렇게 9999로 해줌으로써 우리가 뭐 이 들여쓰기도 없는 것처럼 자 오버플로우하고 히든 이렇게 속성을 줬습니다. 즉 이 내용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블라인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어브졸루트로 줬죠. 맞습니까? 어브졸루트로 줬고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만든다라는 내용을 의미를 하고요. 아울러 위드스하고 하이츠를 00로 두면서 이거를 거의 초기화를 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밑에 컨택트 어스에 적용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돼버렸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제가 이 블라인드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웠다 주석 처리를 했다고 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금 컨택트 어스 밑에는 이렇게 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게 그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메시지 자체도 이제 우리가 뭐 때문에 메시지 자체도 지금 우리가 텍스트 인덴트를 마이너스 이걸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위치에다가 위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히든을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설정을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블라인드 속성을 이렇게 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블라인드 속성을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디바이더가 뭐였죠? 그죠? 디바이더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디바이더가 있었어요. 자 보죠. 컨트롤 F에서 디바이더 여기 있죠. 그죠? 하나 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섹션과 위에 있는 밑에 있는 워크와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섹션들을 슬라이더 부분하고 우리가 구분을 짓기 위한 디바이더입니다. 그죠? 이 디바이더는 수평선이다. 그죠? 이 수평선에다가 이제 우리가
CSS를 좀 입혀보죠. 수평선, 그죠? 수평선, CSS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점 해서 디바이더, 그죠? 디바이더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자, 위드스 역시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90%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역시 맥스 위드스를 우리가 1132로 줬기 때문에 여기도 1132 픽셀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역시 0과 오토를 줌으로써 중간에 위치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진 탑 부분 있잖아요. 탑 부분을 우리가 한 77 정도 픽셀을 여백을 좀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샵 하고 222 해서 흰색으로 주면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안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확인을 해 보면, 자, 여기에 디바이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기인데 여기에 지금 없어졌다. 그죠?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자, 디바이더가 여기에 들어왔다. 그죠? 여기, 이건, 그죠? 요거 맞죠? 예, 디바이더가 요거하고 요거 아니죠. 그죠? 워크 부분이 밑에 있었고, 여기에 이제 워크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넓힐까요? 자, 요렇게 들어왔는 부분에서, 요렇게 지금 이게 거의 회색선, 아주 밝은 회색선은 아니고 옅은 회색선 요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요게 지금 디바이더죠. 그죠?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M 디바이더라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끈 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 M 디바이더라고 밑에 이렇게 M 디바이더가 여기 있죠. 요것도 우리가 복사를 해서 블로그 밑에 하고 좀 구분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역시 M 디바이더 M 디바이더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 딴 거 거의 필요 없고요. 얘는 좀 속성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자, 위드스를 한 20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간에 위치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0과 오토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역시 얘도 마진 탑을 좀 줄 건데요. 역시 77 정도로 주도록 하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샵 해서 3F, 그리고 우리가 51BO 해서 51BO 해서 약간 푸른색 계통으로 M 디바이더를 줬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딸랑 우리가 20픽셀 줬으니까 요거만큼만 만들었던 겁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자, 요거는 이제 수평선 관련된 거였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헤더 영역을 이제 건드려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헤더 영역 CSS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주석을 여러분들이 좀 달아 두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기가 쉽습니다. 자, 헤더에서 헤더 부분에다가, 아이고, 헤더 맞죠? 예, 여기에다가 포지션을 줍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 릴레이티브 속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패딩을 좀 줄게요. 안쪽 여백을. 그래서 18 픽셀을 주고요. 그리고 5픽셀 이렇게 여백을, 안쪽 여백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헤더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위에, 했죠. 스타일, 이걸, 참. 스타일 CSS 이렇게 주고요. 헤더 부분이 바로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지금 여백을 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또 로고가 있다. 그죠? 이 로고를 우리가 좀 꾸미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헤더 밑에 있는, 그죠? 헤더 헤더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로고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플로트 속성을 줘서 레프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좌측으로 정렬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헤더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헤더 안에 로고도 있지만 로고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봅니다. 로고 안에 가보니까 여기에 지금 앵커 태그들이
줄줄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로고 태그 안에 이건 앵커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A 태그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자, 폰트 사이즈를 기본 16픽셀인데 얘를 26픽셀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컬러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샵 하고 3F 하고 51B5 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약간 푸른색 계통을 줍니다. 그리고 폰트 웨이트이 있다 그죠? 폰트하고 대신 웨이트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노멀로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가보도록 하죠. 코리아가 요렇게 바뀌었다 그죠? 색깔이 맞나요? 요렇게 바뀌고 플로트 디폴트를 플로트 속성으로 레프트를 했기에 이렇게 옆으로 지금 붙고 있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고를 이제 설정을 했다면 이제 헤더 밑에 보면 또 우리가 GMB라는 부분이 있었죠. 요게 바로 UL 태그입니다. 그죠? 요거 밑에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들이다. 그죠? 요것들을 이제 또 한번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헤더 태그 밑에 그죠? 헤더 클래스 선택자 밑에 GMB다. 그죠? GMB 해서 이거는 UL 태그를 지금 UL CSS가 되겠죠. UL CSS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GMB 안에다가 우리가 LI가 있잖아요. 그죠? LI에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이 LI 말고 GMB부터 전반적으로 잡아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GMB에다가 일단 디스플레이 해서 이거를 none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포지션은 어브졸루트를 쓰겠습니다. 위에 릴레이티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브졸루트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탑 부분이 있죠. 탑을 우리가 100%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이렇게 100%를 잡아주게 되면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100%로 잡으니까 지금 100%다 잡아먹었으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죠? 이걸 다시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탑 100%를 주고요. 그 다음에 left는 우리가 제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idth도 역시 얘는 100%로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컬러를 우리가 역시 샵 하고 3F 그죠? 3F 51B5 해서 51B5 해서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어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 지금 코리아만 나오고 지금 우리가 LI 태그에 대한 따로 아무것도 속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 보여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LI 태그에 대해서 따로 선택자를 따로 이렇게 지정을 또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GMB 밑에 우리가 LI 태그도 있고 앵커 태그도 있다. 그죠? 그래서 LI 태그에 우리가 보더 바텀 영역을 주는데 여기에다가 1픽셀로 줄을 주고요. 그리고 솔리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얘는 색상을 샵 303F9F 해서 이런 색깔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LI를 주고 난 뒤에 LI 안에 또 우리가 앵커 태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앵커 태그를 또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A라고 치고요. 이 앵커 태그를 비로소 우리가 이제 블락 형태로 디스플레이 해서 디렉션이 됐군요. 디스플레이 형태로 만들고 블락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14픽셀을 주고요. 그리고 0 주고요. 그리고 또한 14픽셀을 주고 그 다음에 5%를 줬습니다. 이거는
라이트 쪽에 우리가 이렇게 5%만큼 이제 안쪽 여백을 이제 상대적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얘는 14픽셀로 가져가도록 하죠. 그리고 컬러 색상을 우리가 샵 FFF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무런 내용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아무런 내용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만 살펴볼게요. 네, 이거 제가 좀 실수는 아니고요. 제가 얼빵하게 여기 지금 분명히 모바일용 CSS라고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디스플레이 넌이라고 해놓고 안 보인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모바일용은 작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삼각형 이제 토글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넌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 보면요. 이제 넌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는 걸 보고 있죠. 블락 형태로. 그죠? 우리가 블락을 줬기 때문에. 자, 요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이제 일단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넌으로 줬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모바일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넌으로 이제 줬다라는 거죠. 넌으로 주었다라는 거죠. 왜? 이거 글자를 모바일에서는 다 표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토글 버튼을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서 이렇게 이 토글을 줬잖아요. 그죠? 요거를 눌렀을 때 이제 이 메뉴 버튼들이 이제 그러니까 내비 버튼들이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스타일 CSS에서 우리가 얘가 왜 안 띄워져 있나요? 자, 이렇게 띄우고요. 요것도 띄우고요. 요것도 띄우도록 하죠. 자, 이렇게 띄웠습니다. 자, 띄우고 나서 요까지 우리가 일단은 뭡니까? 헤더에 관련된 li 태그까지 우리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요까지만 하고요. 다음 강의 바로 이어서 이제 토글 버튼과 그리고 스팬 태그 뭐 기타 슬라이드나 뭐 그리고 프로모션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CSS가 지금 태블릿하고 그리고 뭡니까? 태블릿하고 그리고 저 PC도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